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요즘 디자인 협업 툴 분야에서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바로 피그마입니다. 곧 있을 뉴욕 증시 상장, 그러니까 IPO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피그마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번 상장이 갖는 의미는 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술 트렌드나 스타트업 투자, 혹은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피그마.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12년에 설립됐다고 하죠. 클라우드 기반이고 실시간 협업 디자인 플랫폼. 저는 그 비유가 딱 좋던데요. 디자인계를 위한 구글 독스?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사실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포토샵 같은 설치형 프로그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웹 기반이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협업.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한다는 점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대표 제품인 피그마 디자인 외에도 그 아이디에이션 툴 피그잼이라고 있고요. 또 개발자들하고 협업을 쉽게 해주는 데브 모드 같은 것도 있죠. 제품군이 다양하군요. 네, 그리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하고요. 포춘 500대 기업 중에는 무려 95%가 고객사라고 해요. 와, 95%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매출의 절반 이상, 한 53%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글로벌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창업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딜런 필드 CEO? 네, 딜런 필드. 브라운 대학 재학 중에 그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이 만든 틸 펠로우십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10만 달러 지원받아서 공동 창업자 에반 월리스랑 같이 피그마를 시작했다고요. 대학을 그만두고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그때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피그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어도비와의 인수합병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정말 2022년에 어도비가 금액이 무려 200억 달러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7조, 28조 원. 그 정도 금액의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근데 이게 유럽이랑 영국 규제 당국에서 이건 너무 독과점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서 무산됐죠. 그때 피그마가 어도비한테서 위약금도 꽤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1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야,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피그마의 시장 영향력이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몸값이 더 올라간 셈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 실패가 피그마가 독립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촉매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된 피그마인데 재무 성과도 아주 대단하다고요. 네,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가 늘었고요. 순이익은 무려 3배 이상 뛰었어요. 3배요? 와. 특히 주목할 점은 총 마진율인데요. 이게 90%를 넘어요. 90%요? 아니, 소프트웨어 회사 마진율이 그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판매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주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룰 오브 40라는 지표도 있던데 거기서도 점수가 높다고요? 네. 룰 오브 40. 이게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 평가할 때 성장성이랑 수익성을 같이 보는 지표거든요. 성장률이랑 이익률을 더해서 40%가 넘으면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는데 피그마는 이게 63%가 나왔어요. 63%? 네.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돈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군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뉴욕 증권거래소 NYS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떤가요? 네, 종목 코드는 FIG로 상장될 예정이고요. 목표 기업 가치는 최대 16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에서 23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도비가 제안했던 200억 달러보다는 조금 낮아졌네요. 네, 그보다는 낮지만 그 전에 투자 유치했을 때보다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이번 IPO를 통해서 최대 10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4,8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꽤 큰 규모의 자금이네요. 그럼 창업자 딜런 필드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딜런 필드 CEO가 이번에 일부 지분 한 235만 주 정도를 매각해서 6천만 달러 이상을 현금화하긴 합니다. 하지만 1주당 15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차등 의결권, 이걸 슈퍼 의결권이라고도 하죠. 이걸 통해서 상장 후에도 전체 의결권의 약 74%를 확보하게 돼요. 아, 그럼 경영권은 아주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어떤 실적 압박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장 이후가 더 기대되는데요. 피그마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또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특히 최근에 공개한 피그마 메이크 같은 걸 보면 좀 방향성이 보이는데요. 아, AI 기능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 구체적으로는 그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작업을 좀 자동화해주고 심지어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까지 사용자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가 보여요. 아, 비디자이너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디자인 툴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범위의 협업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이 보이는 거죠. 어도비가 정말 오랫동안 꽉 잡고 있던 이 시장에서 피그마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피그마라는 이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어도비와의 그 드라마틱했던 인수 무산 과정, 그리고 독립적인 성장을 거쳐서 IPO까지 오게 된 그 핵심적인 여정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나 또 미래 전략까지 들어보니까 왜 시장이 피그마를 이렇게 주목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피그마가 디자인 분야에서 보여준 이런 실시간 협업 방식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법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디자인 말고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다른 창작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술 개발 도구 같은 영역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AI 기술까지 결합된다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